약간 너무 오반가? 아니야, 괜찮아. 됐다. 오케이. 이게 썸네일입니다. 하이 가이스, 고노고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진영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경량 랩탑 갤럭시 북4 프로 360 직접 사용해본 후기 준비했습니다. 360 모델과 일반 모델에서 개인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은근히 텐트 모드로 영상을 보면서 잠드는 거 하나 때문에라도 360 모델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잠을 자면서 영상 틀어주는 저한테는 이게 꽤 매력적인 요소라서 이번에 360 모델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품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손에 잡히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매트한 마감도 지문이 잘 남지 않고 적당한 정도의 마찰감을 줘서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기기에 안정감을 준 요소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6인치 랩탑으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무게는 1.66kg인데요. 그런데 전체 크기 대비 손에 느껴지는 무게감은 가볍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무게를 위해서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랩탑들도 있고 또 단단한 만듦새와 고급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알루미늄을 고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랩탑이 워낙 얇고 가볍다 보니까 최소한의 안정감과 고급스러운 외관 쪽에 좀 더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이 모델이 다른 랩탑과 가장 구분되는 특징이라면 360도 회전되는 힌지죠. 익숙한 랩탑 형태로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사용하는 형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침대나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텐트 모드, 그리고 자주 쓰진 않는데 텐트 모드로 균형 잡기 쉽지 않은 곳에서는 가끔 키보드가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디스플레이를 터치하거나 S펜 사용을 쉽게 하는 모드, 마지막으로 아예 뒤로 접어서 태블릿처럼 사용하는 모드, 이렇게 원하는 용도에 따라 형태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360도 힌지가 모든 각도에서 적당한 수준의 고정력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무너지거나 하는 일 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키보드는 16인치의 장점을 살려서 넘버 패드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자주 사용하게 되는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연속적으로 숫자를 입력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는 엄청나게 넓은 면적으로 뽑았죠. 멀티터치에도 편하고 넘버패드를 제외한 키보드의 가운데 위치에 있어서 타이핑할 때 터치 입력이 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측면 포트 구성도 볼게요. HDMI 2.1, 썬더볼트 4 포트 2개, USB-A 3.2 포트 하나, 3.5mm 헤드폰 잭,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로 카메라에 사용되는 풀사이즈 SD 슬롯이 아닌 점이 저는 조금 아쉽지만 요새 경량 랩탑에서 점점 USB-A가 없어진 모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여기서 유지를 해줘서 고맙네요. 여기에는 마우스 동글 써야죠. 디스플레이는 16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2880Y1800 16:10 화면비를 갖고 있어서 절대적인 사이즈도 상당히 넓고요. 16:10으로 작업 공간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각각 4:5로 사용할 수 있어서 멀티 윈도우를 이용한 생산성 작업에 상당히 편합니다. 밝기는 최대 400니트에 HDR 설정 시 500니트로 준수한 수준이고요. 360 모델에서는 아무래도 손으로 터치하고 S펜으로 직접 스크린을 만질 일이 많죠. 그래서 고릴라 글래스 DX 코팅이 적용이 됐어요. 덕분에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솔루션과 함께 일반 글레어 코팅하고는 다르게 살짝 반사 방지의 기능적인 역할도 해줍니다. 확실히 OLED 패널이 데일리 경량 랩탑에 좋다 싶은 게 윈도우 다크 모드로 사용하면 밤에 사용해도 눈에 부담이 좀 덜하고 컨텐츠를 보는 중에도 블랙 표현이 워낙 좋아서 침대에서 사용하기 딱 좋았어요. 갤럭시 북4 프로 360은 S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터치만 지원하는 다른 랩탑하고는 또 다른 사용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이 펜 내장 스마트폰을 사용해봤다면 상당히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올 거예요. 사이드 버튼을 누르면 에어 커맨드 메뉴가 나타나서 메모 작성하고 화면 캡처하고 이렇게 펜을 이용한 기능들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점까지도 닮았죠. 그리고 우리가 랩탑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워드나 PDF 뷰어에도 대부분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기 때문에 타이핑으로 사용하면서 계약서 사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손글씨로 직접 주석을 달 필요가 있을 때도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120Hz의 모니터 주사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외장 그래픽이 없다 보니 이 주사율은 게이밍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S펜 사용을 위한 스펙이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S펜을 사용해보면 우리가 익숙한 갤럭시 S24 울트라 혹은 갤럭시 탭에 사용하는 것과 큰 이질감 없이 바로 적응해서 부드럽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한 모델은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를 내장하고 있고요. 32GB 램에 1TB 옵션입니다. 별도의 그래픽카드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생산성 작업들 그리고 사진 편집과 같은 용도에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인텔 프로세서가 리뉴얼이 되면서 내장 인텔 아크 그래픽 성능이 정말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원래 이런 경량 랩탑에서 게임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인텔 아크 그래픽 덕분에 풀 HD로 디아블로4 플레이를 프레임 끊김없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극단적으로 막 고사양을 요구하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면 게임하는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관점에서 보자면 AI 관련 프로세싱을 위한 NPU인 인텔 AI 부스트가 최초로 탑재됐는데요. 현재는 AI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 GPU가 우선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랩탑 같은 경우 외장 GPU를 탑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전력 소모도 워낙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NPU를 통해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게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프라인 AI 기능 구현을 위해서도 유리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포토샵에서 배경을 지우거나 새로운 배경을 만들기도 하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오브젝트를 더하는 이런 과정에서 AI 프로세싱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직은 완전히 NPU 리소스만을 이용해서 구동되고 있진 않지만 나중에는 외장 그래픽 없이도 최적화된 NPU 칩을 이용해 온 디바이스에서 빠르게 구현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여러모로 오랜 시간 사용하기에 좋은 랩탑으로 교체하기 딱 알맞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랩탑에서 중요한 요소인 사용시간. 제가 사용해본 결과 배터리 시간도 상당히 긴 편이었어요. 화면 밝기를 그때그때 필요한 정도로 세팅하면서 대략 50에서 70% 내외의 밝기를 하루 종일 사용해봤는데요.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었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긴 하지만 게임을 제외하고 인터넷 서핑, 컨텐츠 재생, 오피스 업무 등 다양하게 사용한 것 치고는 이전 세대보다 체감되는 사용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리고 구성품에 65W USB-C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흔한 규격이라서 기존에 사용하는 어댑터를 이용해서 어디서든 편하게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 갤럭시 기기들을 함께 사용한다면 에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가장 잘 쓰게 되는 건 멀티 컨트롤을 통해서 랩탑에서 사용하는 키보드와 터치패드 혹은 마우스를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바로 이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일의 경우 복사 붙여 넣기도 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기기를 사용하듯이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재밌게 사용을 했던 건 포토 리마스터 기능.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쓰던 그 기능이 갤럭시 북에도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림자를 지우고 빛 반사를 없애고 화질을 좋게 보정하는 이런 사진 작업을 스마트폰에서 하던 그대로 갤럭시 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이번에 익숙하게 또 재밌게 필요할 때마다 써봤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사진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랩탑으로 사진 관리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던 그런 보정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아마 다들 편하고 쉽게 느끼고 또 잘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사용하면서 딱히 누구에게 적합할까 이렇게 활용도를 정하기가 힘든 랩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도저도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드웨어 만듦새도 워낙 좋고 여기에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내장이 되면서 가벼운 경량 랩탑의 그래픽 성능까지도 일정 수준 이상이 보장되다 보니까 막 극단적인 그래픽 작업이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용도에 다 맞아 떨어지는 랩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갤럭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함께 사용하기 더 적합하겠죠.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성과 기능이 동일한 갤럭시 북4 프로 옵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태블릿 모드나 텐트 모드 같은 형태가 나는 뭐 굳이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좀 더 단순화된 옵션을 고려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한 대로 일도 하고 잠잘 때 영상도 보고 계약서 사인도 하고 뭐 메모하고 다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이렇게 360 버전이 확실히 매력적인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